네, 즐거운 추석 아침 보내고 계신가요? 모닝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로 가보겠습니다. 뒤늦게 고향으로 가는 차들이 나와서 길이 약간 막히는데 오후부터는 반대로 서울로 오는 길이 붐빌 걸로 예상이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원종진 기자. 네, 서울 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부터 많이들 움직이는 모양이네요. 네, 추석 당일인 오늘 차례 전에 일찍 귀성하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벌써부터 정체를 빚고 있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 서울 요금소 부근도 새벽 6시쯤부터 차량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후부터는 차례를 마치고 이동하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대부분 구간에서 정체가 심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55만 대의 차량이 수도권을 빠져나가고 역시 55만 대의 차량이 수도권으로 들어올 걸로 내다봤습니다. 서울 요금소를 기준으로 지금 출발하면 부산까지 5시간 40분, 대전까지 2시간 40분, 광주까지 4시간 20분, 강릉까지는 3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CCTV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오산 부근입니다. 네, 부산 방향으로 귀성 차량들이 몰리면서 차량이 서행하는 모습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비봉나들목 부근도 모포 방향으로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부근도 강릉 방향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차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오늘 오후 4시에서 5시쯤 최고조에 달해 밤 늦게야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요금이 면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SBS 원종진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 속보 넘어가겠습니다. 범인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동기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기관총까지 아무나 사는 걸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총기 난사 사건 현장 주변은 경찰의 삼엄한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이 현장에 나와 정밀 조사를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총격 참사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찰이 여전히 통제선을 쳐놓고 사람들과 차량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경찰의 현장 조사가 끝나고 통제가 풀리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총격범인 스티븐 패덕이 범행 직전에 필리핀 은행으로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1천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거액을 필리핀으로 송금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범인의 동거녀로 알려진 아시아계 여성이 당시 필리핀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 문제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ook, we have a tragedy. Police department has done such an incredible job, and we'll be talking about gun laws as time goes by.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총기 규제에 반대해왔으나 이번 참사를 계기로 미국 내 총기 규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이번 사건에 한국인 피해자가 있는지가 계속 관심인데 LA 한국 총영사관이 아직까지 확인된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여행 중인데 연락이 안 된다고 신고된 사람이 13명이 있어서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영사관은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사상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범인이 혼자 총을 쏜 것 치고는 사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32층 위에서 밑으로 총을 쏘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인데 이강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총소리가 사람들 머리 위에서 들립니다. 일부는 놀라 대피했지만 상당수는 그냥 바닥에 엎드립니다.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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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n one after the other. And we were laying down on the floor. I didn't know to get up, to run, to stay, to duck. 범인이 총을 발사한 호텔은 콘서트장에서 직선거리로 3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약 120m 높이 32층에서 대각선으로 320m 정도 떨어진 콘서트장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겁니다. 빗발치듯 총탄이 하늘에서 쏟아지자 어디로 달아날지 몰라 우왕좌왕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게다가 범인은 짧은 시간에 많은 총탄을 쏘기 위해 총기를 자동 화기로 개조했습니다.
객실 안에서도 장소를 바꿔가며 총을 쐈고 거치대까지 이용해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고층 호텔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것도 피해 규모를 키웠습니다. 기동대가 수많은 객실을 수색하는 동안 범인은 그만큼 시간을 벌었습니다. We need to pop this and see if we get any type of response from this guy to see if he's in here or if he's actually moved out somewhere else. 결국 참사가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아래층 숙박객 신고로 숨진 범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6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오늘 밤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 FTA 관련한 회의가 열립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FTA를 고치자는 미국 쪽 입장이 워낙 거세서 재협상에 우리가 합의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 분석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열리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위해 우리 측 협상단이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8월 서울에서 1차 회의가 열린 지 한 달 반 만입니다. 1차 회의가 탐색전이었다면 이번 회의는 한미 FTA 개정 여부를 둘러싼 본격적인 공방이 예정돼 있습니다. 재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나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제 그것을 한번 내일 이제 협상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쪽에서 반응이 나올 것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측은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한미 FTA의 즉각 개정을 주장해왔습니다. FTA 폐기 카드를 내비치며 개정 협상을 압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너무 미쳐서 지금 당장이라도 FTA를 폐기할 수 있다고 말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미국 정부 의회 관계자들과 면담한 뒤 미국의 폐기 위협은 실질적이고 현실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측은 미국의 개정 요구에 한미 FTA 영향에 대한 공동 분석부터 먼저 하자고 맞서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공동 분석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지만 미국의 압박이 거셀 경우 공동 분석을 병행하는 조건으로 개정 협상 개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추석 연휴엔 평소보다 음주운전 사고가 8% 정도 늘어납니다. 간밤에도 대전에서 20대 운전자가 만취해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3명이 다쳤는데 추석이라서 경찰 없겠지 이런 생각하고 음주운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기태 기자입니다. 승용차 옆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다친 사람을 급히 옮깁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대리운전기사 53살 강모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불법 유턴하다 반대 차선에서 오던 27살 김모 씨의 승용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경기도 양주시의 가전제품 재활용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건물 2동과 중고 가전제품 수십여 대 같아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어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엔 경기도 파주시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나 돼지 1,3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는 4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부산항 도깨비 속보입니다. 정부가 부산항의 아스팔트를 헤집고 있는데 알을 낳는 여왕개미를 못 찾고 있습니다. 일부는 바깥으로 퍼져나갔을 걸로 걱정이 됩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굴착기가 소음을 내며 땅 파기에 한창입니다. 굴착기가 30cm가량 땅을 파내자 관계자들은 흙을 퍼내면서 외래 붉은 불개미 찾기에 나섭니다. 천여 마리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45m가량의 아스팔트를 걷어내가며 여왕개미를 추적했지만 끝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검역당국은 이번에 발견된 붉은 불개미가 이미 2-3달 전에 부산항으로 유입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유입 경로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불개미떼가 이미 부두 담장을 넘어 외부로 퍼져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여기서 발견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인력과 그다음에 어떠한 그 제도적인 뒷받침이 됐을 때 전체적인 컨테이너가 검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어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농식품부가 1차 대응을 하고 환경부는 항만 이외 지역으로 확산할 경우에 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국은 개미를 포획해 확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예찰 트랩을 발견지 반경 500m 내에 10m 간격으로 설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뿐 아니라 전국 22개 항만에도 예찰 트랩을 설치하고 내륙 지역인 의왕, 양산 컨테이너 기지도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괌에 여행 간 우리나라 판사와 변호사 부부가 애들을 차에 두고 쇼핑을 갔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지 언론인 괌뉴스는 35살 판사 부인과 38살 변호사 남편이 어제 오후에 괌에 있는 한 마트 주차장에 차 안에 6살 아들과 1살 딸을 남겨두고 쇼핑을 하러 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6살 이하 아동을 성인의 감독 없이 차에 방치하면 아동학대에 해당돼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경찰에서 3분 정도만 쇼핑을 하러 다녀왔다는 해명을 했다고 현지 뉴스는 전했습니다. 저희 SBS가 추석을 맞아서 국회와 같이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개헌 찬성이 67.9%였는데 5.18 민주화 운동과 작년 촛불 정신을 반영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개헌에 대한 찬반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2가 넘는 67.9%가 찬성했고 반대 14.8%, 모름, 무응답은 17.3%였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지난 30년간의 현실 변화를 반영한 기본권 확대가 43.1%, 이어 직접민주주의 확대 29.3%, 대통령 권한 분산과 견제 15% 순이었습니다. 새 헌법에서 강화해야 할 기본권과 반영해야 할 시대 정신도 물었습니다. 기본권 항목에선 안전권 55.2, 생명권 39.2, 환경권 22% 순으로 나타났고 시대 정신으로는 5.18 민주화 운동이 59.6, 지난해 촛불 정신이 41.3, 87년 6월 민주항쟁이 27.7% 순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이 단순히 대통령 바꾸자 이 수준이 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요구였다고 생각을 해요.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이전을 위한 근거 법규를 만드는 데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높았습니다. 전면 개헌은 30.7, 합의된 것만 개정하자는 의견은 65%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연휴 직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이 시각색입니다. 프랑스의 유명 디자이너 이브 생로랑을 기리는 박물관이 파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른 시각부터 관람객들의 줄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 화면으로 보시죠. 실제 이 박물관은 이브 생로랑이 1974년부터 2002년까지 창작 활동을 한 장소로 당시 작업실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또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된 재킷부터 디자인을 스케치한 종이까지 전시된 작품들 모두가 실제 이브 생로랑의 것입니다. 이브 생로랑은 1957년 21살의 나이로 패션계에 입문한 뒤 업계 최초로 여성의 바지 정장을 도입해 패션 혁명가로 불렸으며 지난 2008년 숨졌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건물의 형형색색의 그림을 수놓습니다. 조명들이 건물에 현란한 문양을 입히고 잔잔한 호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중국 윈난성과 충칭시에서 국경절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등불 페스티벌입니다. 충칭시에 마련된 높이 12m의 등불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호수를 따라 1.2km나 이어지는 조명도 야경의 운치를 더해줍니다. 관람객들은 등불과 조명으로 만든 조형물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소원을 담은 연등을 호수에 띄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색이었습니다. 지금 친척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 뉴스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이 뉴스가 꼭 필요하실 겁니다. 추석에 마음 상하는 얘기, 피해야 될 얘기는 뭔지 이호건 기자가 열린 마이크에서 시민들 얘기 들어봤습니다. 추석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형님들이 장 보러 가자 이런 말도 별로 안 좋아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물가도 비싸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20대 대학생과 취준생들은 역시 미래에 대한 질문이 부담스럽다고 얘기합니다. 너 요즘 뭐 하고 싶니? 그냥 관심 있는 게 뭐니? 저도 아직 확신이 안 찬 상태인데 다들 주변에서 너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되는. 취업 면접 보고 왔어요. 저는 취업 언제 할 거냐고 요즘 뭐 하고 있냐고 물을 때가 제일 듣기가 싫어요. 왜 어떤 부분에서 제일 좋은데요? 아직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난감해요. 취업 관문을 뚫은 30대 직장인은 어떨까? 부모님께서 이제 결혼은 언제 하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셔서 그게 좀 부담이, 결혼 준비에 대한 집이나 이런 걱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결혼을 한 뒤에도 부담스러운 질문이 없는 건 아닙니다. 2세 소식은 없니? 좋은 소식은 없니? 빨리 나서 키우고 싶긴 한데 그래도 아직 계획은 좀 있는지라서.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무심코 던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막 가슴이 타요. 혼자 자는 모습을 보면, 누워서 혼자 자는 모습을 보면은. 이번 추석 명절엔 걱정 어린 물음보다는 따뜻한 격려의 말을 먼저 건네는 건 어떨까요? 저 믿어주세요. 걱정 마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원 가고. 엄마 아빠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니까 나는 늘 용기를 갖고 할 수 있는 것 같아. 엄마 아빠 나 취업 빨리 할게. 부담 주지 말아줘. SBS 이효건입니다.